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가틀즈의 문혜영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21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까요? SQL 지리문에서 총무과 직원들을 나이의 오름차순이다. 핵심은 여기가 있죠. 나이의 오름차순. 나이가 같은 경우는 봉급의 내림차순. 자, 정렬에 있어서 조건이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적합한 것은 자, 우리가 select from where 조건이죠. select 뒤에는 뭐가 나오나요? 네, 속성명이 나오죠. 필드명. 여기는 뭐죠? 테이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현재 이게 조건이 되죠. 부서명이 총무과인 거 이거 조건이 되고 order by가 바로 정렬해 주세요 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나이 순서도 해주세요. 나이가 같으면 봉급의 순서대로 해주세요. 자, 나이는 오름차순이다. ASC가 되는 거고, 봉급은 내림차순이다. 그럴 때 DESC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정답이 뭐겠습니까? 바로 2번이 되겠군요. 자, 22번입니다. 두 테이블이 대학교 학과와 학생 정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학과 테이블이고요. 이게 학생 테이블입니다. 학과 테이블의 학과 번호, 이게 학과 번호가 되죠. 이게 바로 기본 키다라는 거고요. 학생 테이블의 이제 학번이 기본 키이다라는 거고, 학생 테이블의 학과 번호, 이게 이제 외래키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를 가리키고 있느냐, 쭉쭉쭉쭉쭉 가가지고 학과 테이블의 학과 번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봤을 때 성공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그러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올 거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얘가 이제 외래키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를 우리는 이제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얘는 이제 장바구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이 쇼핑몰에 있는 것만 얘가 참조할 수가 있죠. 학과가 1, 2, 3, 4가 있어요. 여기 학과 1, 2, 3, 4가 있죠. 여기서 학과 번호 5를 지정하면 어때요?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학과 번호가 이제 4까지 있는데 내가 하나를 5를 추가하겠다. 그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1번 문장을 보세요. 1번 문장은 업데이트 학과 셋 학과 번호는 5 그랬어요. 학과 테이블에서 학과 번호를 5로 수정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게 문제가 되나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일은 학과 번호를 새로 추가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학과명이 컴퓨터 공학과인 학생의 학과 번호를 5로 수정하겠다고 한 거죠. 문제되지 않죠. 그 다음에 얘는 기본 키니까 중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은 봐보세요. 어떤 뜻이냐. 학생 테이블을 바꾸는 거예요. 학생 테이블의 학과 번호를 5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 따로입니다. 지금은 이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학생 테이블은 학과 번호를 5로 만들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쪽 테이블을 참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어때요? 5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류가 발생이 되죠. 3번은 이제 학과 테이블을 바꾸겠다라고 했어요. 학과 번호를 3으로 바꾸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자, 3은 지금 있는데 또 3으로 바꾸겠다 한 거죠. 학과명이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학생을 이제 여기를 3으로 바꾸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맞을까 틀릴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학과 번호는 기본 키예요. 절대로 중복이 일어나지 않죠. 3이 컴퓨터공학과, 3이 전자공학과 이러면 안 되죠. 3, 3 또 중복이 2번 일어났기 때문에 얘도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학생 테이블을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는 거고 뭐를요? 학번을 103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학번은 기본키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를 103으로 바꿔라. 학번이 100인 거. 학번이 100인 거를 103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중복이 일어나서 기본키의 성질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것은 1번이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세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SQL문은 그랬어요. 자, 지금 공급자 테이블이고 이제 결과가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공급자명 위치니까 select 하고 나서 모든 필드가 지금 다 표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select from 뒤에는 뭐가 오죠? 테이블 이름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동일하게 공급자라는 이제 테이블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뭘로 바꿔주세요 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지금 봤더니 대신공업사 이거를 이제 검색해 주세요. 대신공업사하고 뭐가 표시되어 있어요? 신촌상사가 표시가 되고 있죠.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 신이 들어가 있다. 얘는 신은 이쪽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where라는 조건을 주고 나서 신이 포함된 걸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신이 포함하다라는 것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like라는 걸 쓰고 나서 네, 신, 이렇게 해주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으로 시작하다라고 한다면 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신으로 끝나다 그러면 어때요? 신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었나요? 그래서 이것에 맞게 이제 된 것은 뭐예요? 몇 번이에요? 바로 1번이군요.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볼까요? 다음 SQL문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그냥 단어 수거 외우듯이 업데이트가 나오면 뭐를 기억하자 그랬어요? 업데이트 셋. 네, 그 다음에 where. 업데이트 set where 이걸 이제 반드시 외우자. 업데이트 나오고 이게 뭐가 나와야 돼요? set이 와야죠. 그래야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이죠? 인사, 그죠? 성명이 홍길동인 걸 찾아서 호봉을 15로 바꿔주세요. 인사급여 테이블에서요. 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인덱스 순차 파일의 인덱스 영역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색인 순차 파일이다 라고 하면은 영역이 세 가지가 있죠. 네, 기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색인이 들어가 있는 색인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영역이다 라고 있습니다. 오버플로우 세 가지 영역이 있고 이 색인 영역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트랙 인덱스, 마스터 인덱스, 실린더 인덱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덱스의 첫 번째 테이블로서 그랬습니다. 실린더 인덱스 정보가 많을 때 그걸 효율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만든 인덱스 순차 파일에서 최상위 인덱스다. 일정한 크기의 블럭으로 블록화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 레코드가 어느 실린더 인덱스에 기록되어 있는지 라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것은 바로 무엇이다? 마스터 인덱스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트랙 인덱스다 라는 것은 이제 트랙상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레코드 중에 최대 키 값과 주소가 기록되는 색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랙상에 기록된 데이터 레코드 중에서 레코드 중에서 최대 키값, 최대 키값과 주소, 주소가 이제 기록되는 색인이다 라는 거고 하나의 실린더당 하나씩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다 라고 하면 각 트랙에서 최대 키값, 그 다음에 해당 레코드가 기록된 실린더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되는 것을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스터 이제 인덱스는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해당되는 키값이 어느 실린더 인덱스에 기록되어 있는지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4번 마스터.
네, 4번 마스터 인덱스다라는 겁니다. 자, 26번입니다. 다음 속성 ABCD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속성이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투폴이다 라고 하죠. 네, 그래서 A, B가 C를 만족을 하고 A가 D를 만족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A가 D를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A가 D1을 가리켜요. 그럼 A가 또 뭘 가리키죠? D1을 가리키죠. 다음에 이제 D3를 가리키는 건 무엇일까? A4가 D4를 가리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A2가 될 수도 있고 A3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은 D1이 되는 것이고요. 네, 니은은 어때요? A2가 될 수도 있고 A3가 될 수도 있어요. 라는 개념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거나 커밋은 완료되었다라는 거죠. 중단되었을 때는 우리가 롤백 되어야 되는 트랜잭션에 대한 성질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려면 완벽하게 하고 안 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주세요. 라는 게 무슨 성이 돼요? 바로 이제 원자성이 되는 거죠. 자, 트랜잭션의 기본 성질 여러분 생각나나요? 원자성, 그 다음에 일관성. 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속성. 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일관성이다라고 한다면 일관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독립성이다라는 것은 누가 이제 끼어들지 말아라라는 개념이죠. 사용하고 있을 때는 영속성이다. 정상적으로 끝났으면 종료 후에 그 값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정답 원자성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객체 관계 모델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다. 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논리적인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때 제일 먼저 개념적 데이터 모델은 우리가 그림 그리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ER 다이어그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이 있고, 또 계층형 데이터 모델이 있고, 또 객체 지향형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1, 2, 3, 4를 읽어보면 어때요? 다 맞는 말 같죠? 근데 지금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인 거죠.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관계형 모델은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다. 맞죠? 3번의 SQL은 관계형 모델을, 관계형이 지금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SQL 명령어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SQL은 관계형 모델을 따르는 DBMS의 표준 데이터 언어가 되고, 네트워크형 모델, 계층 모델은 레거시 데이터 모델로도 부른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1번에 보면 객체관계 모델은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모델링 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뭘 물어봤어요? 이거를 물어봤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레거시다라는 이제 용어가 나왔는데, 자, 이거는요. 레거시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시스템 컴퓨터 분야에서 과거로부터 물려 내려온 기술, 방법, 또 컴퓨터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대체 가능한 기존의 기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내용이다 라는 거고 기존의 시스템이다, 기존의 기술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
네트워크 모델과 계층 모델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지만 현재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레거시 데이터 모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29번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있어서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정규화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이 뭐요? 큰 덩어리에 있는 테이블을 이렇게 쪼개가는 과정이죠. 쪼개갈 때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1 정규형, 제2, 제3, BCNF, 그다음에 4정규형, 5정규형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1정규형은 뭐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이어야 된다. 자, 2번은 2정규형은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 줘야 된다라는 거. 3정규형은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 BCNF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여야 되는 거. 자, 4정규형은 이제 다치 종속을 제거해야 되는 거. 5정규형은 조인 종속을 이제 이용한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질의 처리 성능 향상을 위해서 비효율적인 릴레이션을 병합하는 과정이다. 병합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분리해 나가는 게 정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데이터의 중복을 감소시켜가지고 저장 공간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삽입 삭제 수정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형상, 큰 덩어리를 가지고 하면 뭔가 삽입할 때 또는 특정한 데이터를 삭제할 때 같이 삭제가 돼버리는 거죠. 또 수정을 할 때 내용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야 될 내용도 같이 고쳐지는 현상을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정규형에는 1, 2, 3, BCNF, 4, 5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30. 속성 ABC로 정의된 릴레이션의 인스턴스가 아래와 같을 때 후보 키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A부터 따져보세요. A는 중복이 일어났죠. B도 중복이 일어났고 C도 중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A다, B다, C다는 안 되는 거죠. 누군가 이제 합해야 되는데 먼저 A와 B를 한번 합해 볼까요? 자, 1, 2 여기 중복이 일어나죠. 네, 1, 2 여기서 중복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A, B는 안 되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A, C를 한번 해볼까요? 네, 1, 7, 2라고 7을 같은 기본기로 잡는 거죠. 27, 1, 3, 1, 4, 1, 6. 자, 중복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A, C는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목표 DBMS의 구현 데이터 모델로 표현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도출되는 단계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뭐를 하나요? 네, 요구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설계, 개념적 설계,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설계,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설계,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한다.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각각의 이제 특징이 있죠. 그래서 개념 설계 과정에서는 어때요? 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개념적인 모델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는 어때요? 네, 스키마로 이제 변환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설계 과정에서는 어때요? 물리적인 구조를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 장치에 적합한 여러 가지 이제 구조를 설계에 관련된 저장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뭐겠습니까? 3번에 있는 이제 논리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관계형 데이터의 릴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계형 모델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테이블로서 표현을 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테이블을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 통째로를 뭐라 그래요? 릴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또 이 릴레이션은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속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속성이다, 열이다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행을 뭐라고 하나요? 튜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모든 튜플은 상해야 된다. 그죠? 완벽하게 얘와 얘와 완벽하게 똑같은 것을 중복해서 똑같이 쓸 필요는 없죠. 자, 4번에 속성은 순서를 갖는다. 속성에서 순서는 없습니다. 자, 튜플의 순서는 존재하나요? 네, 튜플의 순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것이 앞에 나오고 그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키를 한번 살펴보면 슈퍼키가 있죠. 슈퍼키는 이제 유일성을 만족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구분만 하면 되는 거죠. 이름만 부르면 이제 동명이인이 되니까 학번을 딱 부르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서 동일한 학번은 어때요? 존재하지 않죠. 유일하죠. 근데 학번하고 이름을 불러도 유일하죠. 학번, 이름, 주소를 불러도 유일하죠. 그래서 그 유일성만 만족한 건 우린 슈퍼키라고 하고, 유일성 중에서 이제 슈퍼키 중에서 자, 후보키는 이제 유일하면서 속성이 가장 작은 것을 고르는 거죠. 그 중에서 또 한 개만 고르는 게 기본키고 나머지는 우리가 대체키라고 한다. 포함 관계를 본다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럼 1번의 슈퍼키는 네,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속성들 중에서 각 투플을 유일하게 그죠? 유일하게라는 말이 나왔죠. 자, 이번에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을 시킨다. 맞죠?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 자, 기본키는 후보키 중에서 투플을 10표라는 기준으로 선택된 건 후보키 중에서 선택된 거를 뭐라 그런다? 기본키라고 한다. 2개 이상의 후보키 중에서 기본키로 선택되지 않은 것을 우리 뭐라 그래요? 대체키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이 가져야 될 AC, ID 특성이 있죠.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연산의 단위다. 데이터베이스 이제 한 줄 한 줄 명령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A, C, I, D가 있는데 A는 뭐예요? 원자성이다. 완전히 실행하려면 하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이 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려 주세요 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C가 일관성이 되는 거죠. 일관성. 이렇게요. 네. 일관된 데이터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I가 이제 독립성이다, 고립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 트랜잭션이 수행이 되더라도 이미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다른 데서 참조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의미. 지속성, D는 이제 지속성이 되죠. 영속성, 지속성 이렇게요. 그래서 좋은 이제 완전하게 결과가 나온 경우 그 결과 값은 이제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닌 것은 뭐죠?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표준지르인 SQL에서 create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SQL을 우리가 살펴보면 DDL이 있고 DML이 있고 DCL이 있죠. 그래서 DDL에는 이제 구조를 이제 정의하는 거, create가 있고 변경하는 거 alter가 있고 삭제하는 드롭이 있죠. 예, 여기 있는 create 문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create의 이제 전반적인 걸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가 create 하고 나서 테이블을 만들겠다. 테이블 하고 나서 여기에 테이블 이름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는 뭐로 하겠다. 네. 그러니까 기본 키는 뭐로 하겠다라는 거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린 키죠. 자, 포린 키는 뭐로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constraint 하고 나서 체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약 조건을 기술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성별 조건으로 하는데 체크에다가 성별은 남.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술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성별 속성에서 남인 것만 저장할 수 있게 한 제약 조건을 성별 조건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기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틀린 것은 바로 4번입니다. 체크절은 바로 constraint라는 키워드와 함께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네, 36번입니다. 다음 SQL에서 DDL 명령어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건 여러분이 가장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죠. create, alter, drop이죠. create, alter, drop 해가지고 DDL에는 create 생성하는 거, alter 구조 변경하는 거, drop 테이블 같은 걸 삭제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바로 1번이 되겠군요. 자, 여러분이 DML 생각나나요? DML. 자, insert, 그 다음에 delete, 그 다음에 update, 그 다음에요, select,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DCL, 컴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롤백, 롤백, 되돌려주세요 라는 거. 그 다음에 grant, 그 다음에 revoke, 이런 명령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37번 문제 들어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데이터베이스의 동시성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T1, 2, 3는 트랜잭션이다. A는 데이터 항목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세요.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 기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데이터 항목이 변경될 때 그 항목의 이전 값을 보존한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다중 버전 동시성 제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시성 제어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37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동시성 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T1, 2, 3는 트랜잭션이고 A는 데이터 항목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먼저 동시성 제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이 될 때 일관성을 해지하지 않도록 트랜잭션에 대한 접근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중 버전 제어다 라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 데이터 항목이 변경이 될 때 그 데이터 항목의 이전에 있는 값을 보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써진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A라는 자료가 있는데 T1이 베타락을 요청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베타락 요청. 베타락이다라는 것은 다른 트랜잭션이 읽기와 쓰기를 불허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2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유, 뭐를 보유하고 있냐? 공유락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 공유락이다라는 것은 다른 트랜잭션이 읽기는 허용을 한다. 읽기는 허용을 하는데 쓰기는 안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게
공유락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T3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네, 공유락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유락은 다른 트랜잭션이 읽기는 가능한데 쓰기는 안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고, 베타락은 다른 트랜잭션이 이제 읽기도 안 되게 해주세요, 또 쓰기도 안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A에 대한 락을 T1보다는 T3가 먼저 보유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공유락은 이제 읽기는 모두 다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자, 3번에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락이 이제 전환이 가능한 상태에서 T1이 A에 대한 베타 락을 이제 요청을 한다라는 거죠. 베타 락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네, T1이 A에 대해서 네, 공유 락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타 락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2단계 로킹 프로토콜에서 그랬습니다. 각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커밋이라는 것은 뭐죠? 정상 완료가 됐다라는 거죠. 자신이 가진 모든 베타저 락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교착 상태를 방지할 수가 있다? 아니죠. 락이라는 것은 어때요? 남들은 이걸 쓰지 마. 락이 걸려져 있고 다른 트랜잭션이 얘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게 교착 상태가 되죠. 그래서 락을 해지를 하지 않으면 교착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락을 해지를 해야지 교착 상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거, 옳지 않은 것은 이제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파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1번에 보면 V3 파일이다 라고 있는데, 이 V가 버찰, 네, 가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가상 기억 접근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IBM에서 빗불 트리 구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개발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 가상 기억 환경에서 네, 직접 접근과 네, 순차 접근, 네, 이런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기억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읽거나 기록할 수 있게 만든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힙 파일이다 라고 있는데요. 힙 파일이다 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말을 하냐면요. 네. 레코드들이 삽입된 순서대로 파일에 저장되는 방식을 말을 해요. 그래서 있으면 그냥 맨 끝에 그냥 데이터가 이렇게 추가로 삽입되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중간에 어떤 데이터가 삭제를 했다. 그러면 이건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는 그런 방식을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삭제된 공간을 재사용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비어있는 공간이 어딨나 그런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3 파일이다 라고 있습니다. i3 파일이 이제 색인 순차 파일이다 라는 건데, 색인 순차 파일은 영역이 세 가지 영역이 특이하게 있죠. 기본 영역이다. 그 다음에 색인 영역이다.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영역이다.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 오버플로우 영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건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에 순차 파일에서 그랬습니다. 순차 파일. 일부 레코드들이 키 순서와 다르게 저장이 된 경우, 네, 파일 재구성 과정을 통해서 키 순서대로 저장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차 파일도 이제 입력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빈 공간이 절대로 남겨지지 않도록 이렇게 무조건 채워지게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트랜지션의 속성은 ACID로 정의를 합니다. ACID에 각각 해당하는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ACID다. A는 뭐예요? 원자성이다 라는 거고, 자, C는 무엇을 말을 합니까? 일관성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I는 이제 고립성이다, 독립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D는 이제 영구성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것은 몇 번에 있나요? 바로 2번에 있죠. 2번에 이제, 일관성이다 라고 하면은 consistency를 말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되는 단계가 무슨 단계냐? 설계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이제 요구사항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설계, 개념 설계,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설계, 논리 다음에 무슨 설계요? 물리 설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프로그래밍 단계는 이제 무슨 단계냐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이제 되는 단계는 이제 바로 2번이군요. 구축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다 설계하는 단계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SQL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